네, 두 번째 시간 1360번. 자,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조부비행. 그래서 부안노동적 파급성, 비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맞습니다. 네, 2번에 진압의 3대 원칙 신제주죠. 신속한 해상, 재직결 방지, 주모자 체포 등이 있고 맞고요. 자, 4번에 다중범죄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 집단과 반대되는 대중 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 집단이 위압되도록 하는 것이 경쟁행위법이죠. 경쟁자들의 의견을 부각시키는 것. 그래서 경쟁행위법입니다. 전위법은 관심을 돌리는 것이고 1360 1361번 다중범죄 진압의 기본 원칙 중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이 차단 배제. 2번에 차단 배제입니다. 목적물 자체를 그냥 봉쇄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봉쇄고요. 그래서 아래에 그 진압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 봉주 세차인데 나머지는 뭐 그런데 이 봉쇄 방어하고 차단 배제랑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봉쇄 방어는 목적물 자체를 그냥 에워 싸버리는 거. 그래서 사전에 진압부대가 점령하거나 바리케이트 등으로 봉쇄하는 거. 목적물 자체를. 그래서 뭐 청와대 자체를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 자체를 그냥 에워 싸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봉쇄고요. 차단 배제는 중간에서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이 차단 배제입니다. 1362번 경호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호위란 피경호자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해. 그러니까 위에는 맞는데 밑에 특정한 지역으로 와버리면 이제 경비입니다. 경비. 그래서 호위는 피경호자 생명 신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것은 경비입니다. 경비. 자, 2번에 자기 담당 구역이 아닌 인근 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 원조 해줘야 돼? 아닙니다.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이 있죠. 내 담당 구역만 지키면 됩니다. 옆에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옆을 도와주러 가면 우리 쪽이 완전히 뚫려버리죠. 그래서 내 담당 구역만 확실하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자, 3번에 행사장 경호 과정에서 비표 확인이나 MD,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 설치 운영 등은 3선이 아니라 1선이죠. 1선. 그래서 1선, 2선, 3선이 있는데 MB, 소바. 그래서 1선이 MB, 메탈 디텍터, 그다음에 비표 확인, 그다음에 소바, 소방 바리케이트. 그래서 여러분 MB 소바인데 MB 소바예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방 바리케이트 예비대까지 다 2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MB 소바예 그렇게 숙지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3번이 3선이 아니라 1선 안전구역이고요. 자, 4번에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선인, 권한대행 모두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이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당선인,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고요. 여기서 왜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경호 대상자가 다 경호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찰도 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최고로 중요한 사람은 경호처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경찰이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경호의 대상을 보시면 국내 요인이 있고 국외 요인이 있습니다. 국내 요인이 갑, 을, 병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국외 요인이 국외, 국빈, 외빈, 국외 요인, 국빈, 외빈 이렇게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그냥 국빈 외빈으로 안 나누고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나눴더니 D나 E 이런 사람들은 혹시 내가 그렇게 낮은 사람이야? 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A, B, C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상처받아. 그 외빈들이 물론 이 등급을 가르쳐주지는 않죠. 가르쳐주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너무 상처받지 않게끔 그래서 국빈 A, B, C가 아니라더라도 외빈 A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예우를 좀 해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국외 요인, 국빈, 외빈. 그래서 국내 요인 가포, 의로, 병호 중에서 이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요.
경호처가 있고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요인 카포하고 국외 요인이 국빈 외빈 있잖아요. 국빈하고 이것은 경호처에서 해요. 근데 경호처에서 주관을 할 때에도 1선 즉 경호 대상자 바로 근처만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2선, 3선은 경찰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 병호, 외빈은 우리 경찰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경호 경비 업무를 엄청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포로 와보면 저 가포 위에 가포로 와보면 총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2개는 가족까지, 2개는 배우자까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통령은 가족까지, 조금 떨어진 사람은 배우자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인은 완전히 대통령이죠. 이것은 대통령 당선인은 가족까지, 그다음에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은 배우자까지,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도 배우자까지. 그래서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인만 가족까지, 나머지 2개는 배우자까지만 가포에 해당합니다. 자, 넘어가서 1363번. 자, 행사장 경우. 이 행사장 경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안비계 절주주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안비계. 비계가 아니니까 살코기죠. 살코기만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비계 절주죠. 살코기만 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비계 절주죠. 그래서 이름이 이 경호 활동 지역 이름이 4가지로 돼서 네 가지로 뭐냐면 1선, 2선, 3선, 내부, 내곽, 외곽, 그 다음에 안비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그다음에 절주죠. 절대안전 확보구역, 주경비지역, 조기경보지역. 그래서 총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총 4가지로 되어 있는 그 3선의 경우가 우리 이제 경찰대학에서 대통령 모시고 그 합동 임관식을 할 때 이게 이제 경찰대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운동장에서 하든 체육관에서 하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체육관 건물 이 안이 이제 1선이고 내곽 울타리 안이 2선이고 울타리 밖이 이제 3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1선, 2선, 3선, 내부, 내곽, 외곽, 그다음에 안비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그다음에 절주죠. 절대안전 확보구역, 주경비지역, 조기경보지역. 이렇게 이름이 4가지예요. 네 가지. 싸가지. 그죠? 그래서 안비계 절주조로 숙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비계 절주조로 숙지 안 하면 그냥 이름에서부터 그냥 헷갈려가지고 그냥 끝나버려. 이렇게 막 섞어서 나와버리면 이름에서부터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 2번을 보시면 2번 1선 안비계 안전구역 맞죠? 내부 맞아요. 또 절주조 절대안전 확보구역도 맞습니다. 자, MD 설치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 설치하는 거. 출입자 통제 관리 맞아요. 근데 원거리 기동 순찰조 이 뭔 말이에요? 원거리 기동 순찰조는 저 외곽에 혹시라도 위에 세력들 혹시 몰려오면 그런 거 살펴보려고 원거리 순찰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순찰조는 3선입니다. 3선 거를 1선에다 넣어놔서 이제 틀렸고요. 자, 넘어갈게요. 오른쪽 1364번 경호. 자, 나번에 연도경호가 뭐죠? 도로경호를 말합니다. 도로경호, 연도경호는 물적 유해 요소가 방대해서 엄격하고 통제된 3중 경호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우리 이제 경호는 기본적으로 3선 개념입니다. 3선. 한 번 에워싸고 그 바깥을 또 에워싸고 그 바깥을 또 에워싸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부터 우리 저 아산 경찰대학까지 온다고 하면 야, 그 뭐 100km를 어떻게 다 3선으로 까냐고요. 그래서 이 연도경호, 도로경호는 엄격한 3중 경호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자, 다의 행사장 경우에 있어서 1선은 경비구역, 안비계. 그래서 1선은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그래서 경비구역은 2선이고 1선은 안전구역. MD 설치하고 BP 확인하죠. 그래서 MB 소바예, 또는 MB 소바예. 1선이 MB 메탈 디텍터, 그다음에 BP 확인. 그래서 VIP 우리 경호 대상자, 경호 대상자를 누군가가 만나려고 하면 경호 대상자 바로 근처로 가려고 하면
메탈 디텍터 거쳐서 비표 확인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탈 디텍터 비표 확인하는 것이 일선에서 VIP 바로 옆으로 가려고 하면 금속 탐지기 거쳐서 비표 확인하고 비표 소지한 사람만 그 바로 근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라의 행사장 경우에 있어서 3선은 경계 구역으로서 안비계, 경계, 그죠? 안비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돌발 사태 대비해서 예비대 및 비상 통로, 소방차, 구급차 2선이죠, 2선. 3선이 아니라 2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MB 소바예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MB 소바예, MB 소바예. 자, 1365번 경비경찰 활동. 자, 1번에 군중 정리의 원칙들 중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해요. 이게 뭐죠? 밀도에 희박하죠. 밀도에 희박화. 그래서 1번 저희 아랫줄 끝에 경쟁적 행동의 지향이 아니라 밀도의 희박화. 경쟁적 행동의 지향은 차분하게 방송하는 거. 차분하게 방송하는 거. 자, 3번에 세 가지 경호 활동 지역 중 MD 설치 운용과 비표 확인, 출입자 감시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구역은 절대 안전 확보 구역인 제3선이다. 3선이 1선. 1선이 가장 중요한 선. 1선. 자, 4번. 경호 경비의 4대 원칙은 하자 담보죠. 그래서 자기 이생 원칙, 목적물 보존의 원칙,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 하나의 통제된 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에서 하자 담보 맞습니다. 4번 하자 담보 맞고요. 자, 대테러 경비로 넘어갈게요. 1366번. 자, 테러 방지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테러 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유엔이 지정한 그래서 유엔이 지정한 이것부터가 벌써 유엔과 협력해서 다른 나라들과 또 유엔과 협력해서 대테러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테러 단체로 보고요. 자, 4번에 테러 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합니다. 이것을 세계주의라고 하죠. 세계주의. 이것을 왜 세계주의라고 그래요? 원래 우리 형사처벌권, 우리 형사재판권, 형사처벌권은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다 처벌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나쁜 짓을 하면 또 우리가 100% 다 처벌하죠. 대신 외국인이 외국에서 이상한 짓 하면 우리가 처벌하지 않죠. 우리 형사 관할권 바깥이죠. 그런데 테러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것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즉 테러리스트가 우리나라 들어와 검거할 수 있는 것이죠. 걔가 외국에서 테러를 했으니까 테러리스트 아니야. 그래서 꼭 우리나라에서 테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테러리스트가 들어와 체포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이 이 테러 방지법 안에 있는 모든 범죄가 세계주의는 아닙니다. 이 테러단체 구성죄가 17조인데 18조에 무고날조죄가 있어요. 18조 무고날조죄는 세계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좀 적어놓으십시오. 18조 무고날조죄 세계주의 적용 X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18조 무고날조죄 한 다음에 옆에다가 세계주의 적용 X라고 좀 적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테러 방지법상 모든 범죄가 다 세계주의는 아니에요. 이 테러 단체 구성죄만 세계주의 적용되고 무고날조죄는 우리나라 사람이거나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것은 그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주의가 테러방지법 전체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만 거친다 생각해 주시고, 자, 1367번 테러방지법 1번에 중간에 외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 생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테러로 피해를 입으면 우리나라에서건 외국에서건 테러로 해서 피해를 입으면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국가 여행하지 말라고 한 국가 가서 테러 당했으면 그것은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입니다. 그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이상한 짓 한 거기 때문에 처벌 대상. 그래서 그것은 특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기 외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체류가 금지된 그런 나라 갔다가 테러 당하면 그것은 특별유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 3번에 둘째 줄 끝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둡니다. 둔다지 이것을 둘 수 있다가 아니에요. 왜 그래? 이 테러 방지법 제정할 때 시민단체하고 야당에서 막 엄청 반대했어요. 진짜 막 엄청 반대하고 막 집회 시위하고 막 엄청 그랬어요. 왜? 테러 방지법을 빌미로 해서 이 테러 방지법 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테러 방지법을 빌미로 해서 국민들 막 억압하려고 이거 법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엄청 그거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주최 측에서 아니 그러면 인권보호관 한 명 둘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답니다. 둔다로 강행 규정으로 두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뻥카지 뻥카. 그렇죠.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니까. 그래서 둔다라고 해서 하면서 이게 좀 통과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테러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답니다. 자, 4번에 테러로 인해서 신체, 재산, 명예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 여러분 테러로 명예 뭔 명예 뭐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거 넣어놨습니다. 명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순경 2차 문제인데 이상한 데를 꼬아놨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도 아마 이것은 딱 보면서 좀 이상했을 거야. 테러인데 뭐 명예가 왜 나와? 그죠? 그래서 엉뚱한 명예를 넣어놔서 이제 틀렸고요. 자, 그리고 테러로 인해서 신체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은 신고 의무를 더 놨어요. 통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 신고할 수 있다잖아요. 통상. 근데 테러는 당한 사람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 잡아야 되잖아. 안 잡으면 다른 데서 또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 의무를 줘놨습니다. 신고 의무를 주면서 아까 저 1번에 테러를 당해 테러로 생명 신체 피해를 입으면 특별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신고 의무를 주면서 테러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면 특별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1368번 역시 테러 방지법 1번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자, 3번에 테러 위험 인물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 외국인. 이게 뭐예요? 인터넷에서 막 테러단체 막 보다가 막 뿅 가가지고 막 거기서 가입하고 막 또 가입하려고 하여튼 그 나라로 이동 중이거나 이동하려고 시도하거나 얼뜨기. 그래서 이 얼뜨기가 테러 위험인물이 아니라 외국인 테러 전투원입니다. 그래서 3번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해서 이제 틀렸고요. 자, 4번에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권한으로 해놨겠지. 수집할 수 있죠. 수집해야 한다가 아니라 수집할 수 있죠. 그래서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인물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고 외국인 이 3번에서 나온 3번이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적혀있는데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니까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관계기관장이 추적하죠. 이 4번의 테러 위험인물이 진짜 위험한 놈이거든요. 이게 진짜 위험한 놈은 국정원장이 추적하고 그다음에 3번에 원래 이제 정답이 되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관계기관장이 추적을 하고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관계기관장이 추적을 하고 그렇게 서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래 1369번 넘어가고 1370번 자, 경찰청 테러 규칙이죠.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자,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러 취약시설 중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A, B, C급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 A, B, C급의 구분이 국가 중요시설 가, 나, 다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를 보시면 국가 중요시설 분류가 가급, 나급, 다급인데 가관결, 나일중, 다재, 단상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이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 규칙에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A, B, C급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대신 가나 다만 A, B, C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관결, 나일중, 다재, 단상 이걸로 그냥 하나로 숙제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관결, 가급은 광범위한 결정적인 영향,
나급은 일부 지역 중대한 영향, 가관결 나일중, 다재단상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상당한 영향. 그래서 가관결 나일중 다재단상 그것을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서는 ABC급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맨 위에 박스에 둘째 줄까지 받고 셋째 줄에 이 중에서 기억급은 테러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기능마비 시 일부 지역 대테러 진압 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가관결 나일중. 그래서 난데 다중이용 건축물들에서는 A, B, C로 하니까 B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B급이고요. 자, 관할 경찰서장은 지도 점검을 B급에 대해서 어떻게 돼? 분반반 선반선이죠. 경찰서장이 분반반. A급은 분기별 1회 이상, B급, C급은 판기별 1회 이상. 그래서 분반반. 시도청장은 선별해서 판기 1회 이상.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그냥 선정해서 그래서 분반반, 선반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반반, 선반선, 분반반, 선반선. 그래서 분반반 A, B, C급이 있으니까 A급은 분기별 1회 이상. 그다음에 분반반 B급, C급은 반기별 1회 이상. 그래서 거기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1371번 경찰의 대테러 업무. 자, 3번에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B급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분반반 경찰서장은 분반반 A, B, C급이 있으니까 분반반이 되는 거죠. A급 분기별 1회 이상, B급, C급 반기별 1회 이상. 그래서 여기 분기별이 아니라 반기별 1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137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끼리 짝지은 것은 첫 번째 점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검은 9월단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테러 사건을 계기로 독일에서 이 대테러 부대 GSG-9이죠. 그래서 영사 독구죠. SAS, 사스, 영국, 독구, GSG-9은 독일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독일이니까 GSG-9이 설립됐고요. 자, 그 아래에 자, 인질 사건 발생 시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인질 사건 발생 시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그래서 인질 관련해서 증후군이 스톡홀름 증후군하고 리마 증후군하고 두 개가 있죠. 근데 뭘 구분해야 돼?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것인지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것인지. 근데 이 리마 증후군이 페루의 수도 리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루에 일본계 후지모리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투팍 아마르에서 일본계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대사관을 점거하면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지 하고 일본 대사관을 점거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놈들 특징이 있잖아.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렇죠. 테러범들이 쫙 자기들을 잡아버리니까 막 하이 막 하니까 그 테러범들이 일본 놈들한테 뿅 가가지고 며칠 지나 얘네들이 126일 동안 점거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일본 놈들한테 엄청 잘해줬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 놈들이 엄청 친절하니까 그 친절한 모습에 뿅 가가지고 인질범들이 인질한테 동화돼 버린 것이 리마 증후군이죠. 그러면 그 반대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한테 동화된 것이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해서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됐으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이죠. 그리고 인질이 지금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인질들이 인질범 나쁜 놈들한테 왜 동화가 돼? 그래서 이것을 오기인 효과라고도 합니다. 리마 증후군을 오기인 효과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 이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된 것을 오기인 효과라고 합니다. 왜 그래? 원칙적으로 제대로 내 감정이 누구한테 귀인해야 돼? 가족한테 귀인해야 되잖아요. 불쌍한 인질들이 그 정서가 가족한테로 향해야 되는데 가족한테 향하지 않고 인질범한테 향해 버렸으니까 오귀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된 현상 이것을 오귀인 효과라고 합니다. 리마 증후군한테는 오귀인 효과라고 하지 않아요. 자, 넘어가서 1373번 자, 국가 중요시설. 자, 4번에 국가 중요시설은 누가 지정해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죠. 국방부 장관이 거기
관계행정기관장 및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자,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 및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이 관계행정기관장 및 국정원장하고 왜 협의를 해? 이 두 사람이 평상시 지도감독권자거든요. 그래서 바로 위에 3번을 보시면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 보완활동에 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장과 국정원장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가 다 국가중요시설이에요. 그렇지. 발전소 습격 받으면 적살 나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 다 국가중요시설인데 발전소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장이 산업자원부 장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게. 오케이? 그래서 국정원장이 국가중요시설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평시 지도감독권자인 관계행정기관장 및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자, 오른쪽 1374번 넘어가고 1375번 1375번 자, 통합방위법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과 옳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 맨 아래 표를 보세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일소 통지 지 시지함 뭐냐면 통합방위사태가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통합방위사태가 뭐예요? 북한이 전면전 외에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쳐들어온 겁니다. 무장공비 몇 명이 쳐들어오건 일개 중대가 쳐들어오건 하든 전면전 말고 나머지 쳐들어온 것을 이 통합방위사태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갑종, 을종, 병종 사태가 있어요. 이 갑종, 을종, 병종 사태의 그 상황이 대일소예요. 그 다음에 이때 지휘권자가 통지, 지, 시지함입니다. 대일소, 통지, 지, 시지함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일소, 갑종 사태는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 살상무기 공격, 을종 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도발, 그 다음에 병종 사태는 소규모 적이 침투했을 때 딱 맞죠? 딱딱 맞아. 그냥 대일소 하시면 됩니다. 대일소. 갑종, 을종, 병종의 각각 상황. 그 다음에 지휘권자가 통지, 지, 시지함. 그래서 갑종 사태는 통지,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을종 사태는 통지, 지, 지역군사령관. 병종 사태는 시지함, 시도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일소, 통지, 지, 시지함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 자 위에 문제로 와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에 저 중간에 소규모 적이 실침됐을 때 대일소네. 오케이? 대일소 그 다음에 시지함이 나오죠. 통지지 시지함 그러니까 세 번째 병종이 딱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병종이고요. 자 니은에 중간에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 살상무기 공격 대네 대 첫 번째 대, 그 다음에 아래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 지휘통자예요. 통지, 지, 시지함. 그래서 다 첫 번째죠. 대일소의 대, 통지, 지, 시지함의 통지. 그러니까 갑종이죠. 갑종. 그래서 니은이 갑종입니다. 기억은 병종, 니은은 갑종. 자 넘어가서 1376번 이게 1376번이 대일소, 통지, 지, 시지함의 확장형인데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저한테 엄청 물어봐요. 수험생분들이 엄청 물어보는데 그냥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 대일소, 통지, 지, 시지함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1376번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서 통합방위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자, 지역별 통합방위작전 수행 담당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갑종사태 누가 해야 돼? 통지가 해야죠. 통지.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나오니까 틀렸지. 통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2번에 을종사태는 통지지 지역군사령관이 나와야 되는데 통합방위본부장이 나와서 이제 틀렸고요. 3번도 을종이니까 지역군사령관이 나와야 되는데 시도경찰청장이 나와서 틀린 것이고 4번에 병종사태는 이제 시지함이 나오는 것이죠. 시지함 중에 특정 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 맞아요. 경찰 지역이 시도경찰청장이고 특정 경비지역은 지역군사령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일소, 통지, 지, 시지함 그냥 그건 보면 다 맞을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밑에 해설을 보시면 해설
15조 통합방위 작전에 2항을 보시면 2항. 자, 시도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시지함이죠. 시지함은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구분에 따라서 통합방위작전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괄호에 공작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공작사령관의 경우에는 그냥 지원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시지함이 없었지만 통지 시지함이 없었지만 그냥 지원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신속하게 수행해야 된다. 자, 다만 을종 사태가 선포된 경우는 지역군 사령관이 통지지. 그다음에 갑종 사태가 선포된 경우는 통합방위 본부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이 통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2항이 시지함한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2항 첫 맨 앞에 시지함한테 지금 시지함을 규율하는 것인데 갑종, 을종은 빠지니까 병종만 남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밑에 1, 2, 3, 4가 병종만 남는 거예요. 갑종, 을종은 따로, 갑종은 통지, 을종은 지가 하라고 따로 빼놨어. 그러니까 병종만 남는 거다. 그 병종이 자 1. 경찰 지역은 시도총장. 병종이 시지함이니까 경찰 지역은 시도총장. 2. 특정 경비지역 군 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시지. 그다음에 특정 경비 해역 일반 경비 해역 함대사령관. 그리고 공작사령관은 지원 4호로 공작사령관은 공중에서 공역이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통지지 시지함 그대로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통지지 시지함을 좀 세부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일소 통지지 시지함을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추가로 나오는 것이 딱 저 공중에서 공중에서 지원해주는 저 공작사령관 이것만 그냥 하나 더 나올 뿐이에요. 자, 1377번 통합방위법 1번 갑종사태란 중간에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殺伤무기 공격. 그렇죠. 대일소 밑에 통합방위 본부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의 지휘 통제. 통지 지휘 시지함. 통지 맞네. 1번 맞고요. 자, 3번에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 및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하고 맞고요. 이것도. 자, 4번에 시지함은 둘 이상 시도에 걸쳐 병종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통합방위 사태 선포를 건네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 갑종, 을종, 병종 통합방위 사태 선포 건의와 선포권자가 자 갑종은 국방부 장관, 을종, 병종은 시지함이 시도지사에게입니다. 자 갑종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 거쳐서 대통령에게, 을종, 병종은 시지함이 시도지사에게. 대신 이제 남는 것이죠. 뭐가 남아? 둘 이상 시도 을종, 둘 이상 시도 병종이 남죠. 자, 둘 이상 시도 을종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둘 이상 시도 병종은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이 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오케이? 제가 그것이 밑에 해설에 써 있습니다. 해설을 쫙 써놨는데 그러면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통합방위 사태 선포 건의와 선포권자가 갑종은 국방장관이 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자, 을종, 병종은 시지함이 시도지사에게. 자, 근데 둘 이상 시도 을종은 국방장관이 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둘 이상 시도 병종은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이 총리 거쳐서 대통령에게. 자, 그리고 이 선포 건의하고 선포가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될까요? 선포 건의는 건의하야 한답니다. 선포는 선포할 수 있다예요. 이게 좀 우리 생각이 언밸런스하죠. 아까 그 재난에 있어서 재난사태 선포, 그다음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이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통합방위 사태 선포 건의는 건의하야 한답니다. 선포는 선포할 수 있다예요. 저 대통령이나 시도지사가 선포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에서 전면전은 아니지만 쳐들어온 거잖아요. 뭐 서너 명이 쳐들어왔건 뭐 200~300명이 쳐들어왔건 쳐들어온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때 선포 건의권자는 선포 건의해야지.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선포 건의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선포 건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포권자는 외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제 정세라든가 따져봐서 선포할 수도 있고 좀 기다릴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 건의는 건의해야 한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해야 한다. 통합방위사태 선포할 수 있다. 조심하십시오. 그거. 자, 1378번 통합방위법 1번에 통합방위본부는 합참에 둡니다. 합참. 이게 합동참모본부가 합참에 합참에 두면 통합방위본부장은 합참의장이 하고 부본부장은 합동작전본부장. 합동작전본부장. 그래서 이 합동참모회의가 뭐냐면 이 합동참모본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육군의 짱이 누구예요? 육군 참모총장. 공군의 짱은 공군 참모총장. 해군의 짱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해? 육군에 대해서 지휘권자, 최종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휴전이어가지고 한미연합사령관이 또 별도로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데프콘 3로 넘어가면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작전권이 넘어가죠. 그러나 어쨌든 군 통수권자가 한미연합사령관도 있고 또 대통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한미연합사령관 데프콘 3로 넘어간 상태에서 한미연합사령관 그 나머지 상태에서 대통령한테 군사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육군은 육군참모총장, 공군은 공군참모총장, 해군은 해군참모총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아울러서 대통령이나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합동참모본부입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이 현역 군인 중에서 1번이 합참의장이에요. 현역 군인 중에서 넘버원. 현역 군인 중에서 넘버원이 합참의장입니다. 그 합참의장이 있는 것이 이 합동참모본부입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본부, 합동참모본부에 두고 통합방위본부장 자체를 우리 현역 군인 1번인 합참의장이 합니다. 자, 1379번. 자, 경찰 작전. 자, 3번에 상황 발생 시 상황 보고 통보 및 하달은 1순위 직접 행동을 취할 기관 부대, 주관기관 주관부대죠. 주관기관 주관부대. 그래서 주관기관 주관부대한테 최우선적으로 알려야 되죠. 자, 2순위로 지휘계통의 보고에, 자, 3순위로 협조지원기관에 먼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조치부터 이 급박한 상황이 생길수록 조치부터 하고 지휘계통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순위가 직접 행동을 취할 기관 부대, 주관기관 주관부대죠. 자, 2순위가 지원기관 지원부대,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부대고 3순위가 지휘계통의 보고라는 것이고 4순위가 기타 뭐 추가로 필요한데 하는 것입니다. 자, 1380번 넘어가고 1381번. 자, 통합방위법. 가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아래 시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는. 근데 지역에도 있죠. 지역에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다 있습니다. 자, 나의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자, 저 맨 끝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죠. 자치단체장은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두째 줄 끝에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명령은 우리 시지함,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그다음에 시지함 이런 역할이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대피명령이 뭐냐면 주민들을 지금 피신시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민들 챙기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대피명령 그 밑에다가 써주세요. 이게 지금 대피명령이에요. 대피명령. 그 다음에 또 통제구역 설정. 대피명령 통제구역 설정. 이것은 그냥 들어만 주세요. 이 통제구역 설정 안에 출입 금지 제한 퇴거 명령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대피명령하고 통제구역 설정은 자치단체장의 임무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임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자 임무죠. 권한이자 임무. 그래서 대피명령 통제구역 설정에 시지함 뭐 이런 것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382번. 자, 통합방위법 1번에 시지함이죠. 자, 시지함은 을종 병종 사태 아래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 사태 선포를 건의하여야 합니다. 오케이? 갑종은 국방부 장관, 을종 병종은 시지함이 시도지사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2번에 시도지사는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가 따로 있다니까. 그래서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을종사태 또는 병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건의는 건의하여야 한다. 선포는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선포 건의는 건의하여야 한다잖아요. 근데 2번에 선포는 선포할 수 있다. 자, 4번은 맞는 표현인데 국방부 장관은 둘 이상 시도에 거쳐서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갑종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가 대통령한테 선포 건의해야 한다. 을종 병종은 시지함이 시도지사한테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 자,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을종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가 거쳐 대통령에게, 둘 이상 시도에 걸친 병종은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이 총리가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포권자는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383번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응활동. 자, 가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친 병종사태, 둘 이상 시도 병종사태죠. 둘 이상 시도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이 선포권자가 된다. 맞습니다. 원래 을종 병종은 시도지사가 선포권자인데 대신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을종이나 병종은 대통령이 선포권자가 됩니다. 자, 나의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중 경찰 관할지역은 경찰청장이 작전을 수행한다. 시도경찰청장. 시지함 시도경찰청장. 자, 다의 시군구청장도 통제구역을 설정해서 출입을 금지 제한하거나 투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구역 설정 자치단체장. 자, 라의 을종 사태는 적의 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의 침투 대일소. 을종이 아니라 병종이네. 병종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일소 소규모의 적의 침투. 그래서 병종 사태인데 을종이라 해서 틀렸고요.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